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 이슈,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 포커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최미근입니다. 수원시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공군비행장 소음 문제. 최근 군용비행장 소음 방지 지원 법률 결의안이 경기도의회에 제출되면서 많은 수원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건설되면서 지난 1954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공군비행장. 예전엔 시내에서 떨어진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도심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음과 개발 제한 문제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요. 또 이와 함께 피해 보상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공군비행장으로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어떠하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상회 의원과 함께 수원시로 갑니다. 저희 취재팀은 공군비행장 인근에 위치한 수원 권선중학교에서 김상회 의원을 만났습니다. 김 의원과 학교 관계자들은 이 비행기 소음 때문에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없다면서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취재팀이 인터뷰를 하던 중간에도 비행기의 굉음 때문에 녹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현재 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돌팔구는 무엇인지 현장 취재 강성민 리포터가 김상회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김상회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경기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권선의 지역구에 활동하고 있는 김상회 의원입니다. 의원님 지역구는 수원 권선구인데요. 이곳 주민들은 공군 비행장으로 인해 피해가 막심하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주민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기도에서는 동두천, 평택, 오산 화성, 성남, 김포, 부천, 수원 이런 곳이 항공기 피해 지역입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항공기 피해로, 소음 피해로 인해서 대학교가 철수한 사례는 수원 지역뿐이 없는 이런 유일무이한 곳입니다. 소음 피해로다가 본다라고 하면 권선중학교에서 최근에 조사한 바로다가는 약 4시간 정도의 24회의 비행이 있었고 여기에 나타나는 평균 소음이 90데시벨을 넘는 상태입니다. 이 90데시벨은 터널 안의 소음이나 아니면 철도의 바로 옆에서 나는 소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사실상의 수업에 커다란 지장이 되는 그러한 형태를 나타납니다. 공군 비행장 근처에서는 비행기가 1시간 동안 평균 4-5번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그 소음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 피해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해 비행장 근처에 위치한 권선중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권선중학교 교사 류미연입니다. 마이크로 수업을 할 때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많은 피해를 받고 있고요. 비행기 소리가 굉장히 사람의 신경을 긁는 소리거든요. 그런 소리를 비정기적으로 계속 학생들이 받다 보니까 정서적인 면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선중학교에 다니는 조현석이라고 합니다. 시험 기간에도 영어 듣기 평가 같은 걸 하면은 꼭 듣기를 하는 도중에 비행기가 지나가면 듣기 소리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여름에는 창문 열고 수업을 하면은 선생님의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크게 들려서 저희 수업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권선중학교의 2학년 8반 최지영이라고 합니다. 한두 시 정도에 점심시간 끝나고 한 5교시 정도 졸릴 때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방음벽이라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언제 비행기가 지나간다고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수업 진행까지 어려운 상황. 여기에 노후화된 시설 역시 소음 피해의 원인 중 하나였는데요.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권선중학교 교장 이인숙입니다. 하루 동안 20회 내지 40회 정도의 비행기 소음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시설인 이중창 시설, 즉 시스템 창호 같은 그런 시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있습니다. 아쉬운 대로 이러한 시설이 개선이 되면은 우리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같은 심각한 비행장 소음으로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경기도의회 김상회 의원입니다.
비행장 소음 종사는 작년 4월에 34건에 합쳐서 화성을 포함해가지고 약 9만 명 정도가 종사가 있었고, 또한 여기서 법원에서는 740억의 보상을 지급하라고 하는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은 85에클 이상의 1인당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거고, 또한 3년 주기로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2차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고, 수원시 의회에서도 비행장 특위가 구성이 돼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용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주변 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그 결의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군용비행장 소음 방지 지원 법률 결의안인데요. 이 부분들이 짧게는 2009년 4월 15일 날 제출되어진 거에서부터 2011년 6월 30날 제출된 것까지 총 9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통합심의를 통해서 빨리 소음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강구되어지는 법률이 제정되기를 경기도 의회 이름으로다가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피해 보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났지만 그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에 2차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같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의회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법 입법 제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의회 김상회 의원의 말입니다. 소음 피해 지역을 구체적으로다가 나눠서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또한 재발 방지의 대책들을 강구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다가는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다가 SOC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다가 지원할 수 있는 상황들의 법적 근거들을 만들어내는 형태들이 9개의 대체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기에 수원 비상활주로를 해제하고 대체시설을 수원 비행장 안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 김상회 의원은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받을 혜택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9m 이상은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것이 45m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확대되어지는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라고 하면 세류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의 재개발, 도시 계획이 재수립되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다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으로 볼 때 재산상의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 비행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과 대책, 또 궁극적으로 비행장 이전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생각입니까? 경기도 내에는 소음 피해 지역, 그리고 분진 지역, 또 악취 지역, 항공기, 또 군용 비행기 이러한 피해 지역들이 다양한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다 그 지역에 피해 지역으로다가 지정할 수 있고, 또한 사회 기반 시설이나 공공시설, 특히 학교에 있어서의 교육 여건에 우선적으로다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숙고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대책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더욱더 수십 년간 비행장 소음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수원시 주민들. 지난 2009년 주민 3만여 명이 제기한 소음 피해 소송에서 480억 원의 보상 판결이 났고 지금도 20만여 명이 피해 보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그 보상 과정에서도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 더 쌓여가고 있는데요. 정부와 의회 그리고 군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랜 시간 상처받았던 주민들을 어루만지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경기도의회 김상회 의원과 함께한 현장 의정 포커스. 지금까지 현장 취재 강성민, 제작과 진행의 최미근이었습니다.